안녕하세요. 맘더리더 영어책 읽어주는 새벽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됐어요. 영상을 하도 안 찍다가 찍으니까 좀 어색한데 NG 없이 무사히 찍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을 찍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어떤 질문에 답변을 먼저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발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발음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남긴 질문 중에 조금 구체적인 질문 몇 가지 뽑아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질문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리고 자신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을수록 제가 채택해서 답변을 드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한 분이 이런 질문 하셨어요. 올려주신 영상들이 되게 시원시원해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바쁘시더라도 쌤의 지혜가 담긴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제가 스피킹 연습을 위해 낭독이나 쉐도잉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쉐도잉 할 때 입술이나 혀의 위치를 정확히 하나하나 꼭 지켜가면서 해야 하나요? 당연하죠. TH 발음, F 발음 같은 거 일일이 다 지켜가면서 문장을 따라 읽으려니까 너무 속도가 안 나요. 속도가 안 나는 게 당연해요. 특히 TH 발음 일일이 다 지키면서 하려니까 말하는 속도든 읽는 속도든 너무 떨어져서 고민입니다. 그냥 들리는 소리대로만 따라 읽으면 될까요? 아님 단어마다 정확히 혀와 입술의 위치를 발음하면서 연습해야 할까요? 특히 TH 발음. 쌤의 지혜로운 답변을 기다립니다. 제가 쓴 답변을 읽어드리면 속도가 느린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저는 스피킹이 초급 혹은 중급 수준일 때는 쉐도잉 안 했어요. 단어 하나 똑바로 발음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면 입은 왕초보인 상태에 있는 건데요. 독해나 듣기는 고급 수준이지만 말하기가 왕초보이신 분들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주 짧은 문장을 가지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천천히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낭독 연습을 하도 많이 해서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인식하기도 전에 무의식 중에 원어민처럼 툭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반복 낭독했습니다. 단어 벽돌을 충분히 쌓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문장을, 그것도 빠른 속도로 쏟아지는 문장을 듣고 쉐도잉을 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TH 발음이나 F 발음이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W 발음이나 E, 장모음 E, 단모음 E, L, R 이런 발음들 다 뭉개면서 따라 읽게 되거든요. 그런 낭독이나 쉐도잉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발음을 망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의 수준에 맞는 아주 쉬운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읽어주는 그런 영상물이나 오디오 파일을 들으면서 발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 영어를 독학하면서 그리고 또 전공어인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아이들한테 영어 환경을 만들면서 그리고 또 영어를 전혀 못하는 아이들한테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운동을 하는 과정과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드는 과정과 그리고 또 악기를 연습해서 하나의 곡을 완성해서 연주하는 과정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많은 시간과 인풋을 쏟아부어도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초를 제대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영어로 따지면 그게 바로 발음이겠고, 그리고 또 운동으로 따지면 바른 자세겠고, 그리고 음악으로 따지면 이겁니다. 저희 큰애가 작년에 좀 읽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자유로운 연주를 위한 이상적인 연습 방법. M. 브루서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전공생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러니까 피아노건, 바이올린이건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인데 여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라흐마니노프가 어떻게 연습을 했는가에 대해서 흥미로운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라흐마니노프라는 작곡가의 친구가 라흐마니노프 집을 지나가고 있었대요. 라흐마니노프가 연습을 하고 있는 집에 가까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전설적인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너무나도 천천히 하는 바람에 무슨 곡을 치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현관 밖에서 한참 동안 듣고 나서야 그가 쳤던 곡이 쇼팽의 쇼팽 에뛰드 중에 좀 어려운 곡이 있거든요. 2중 3도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주하는 곡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천천히 쳐서 전혀 다른 곡으로 착각을 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저희 큰애 친구 중에 피아노를 정말 너무 잘 치는 친구가 있어요. 그 학년의 전설적인 인물이고 사실 그 학년뿐만 아니라 아마 현재 고등학생 중에 전 세계 탑일 거예요. 그 친구가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데 한 번은 물어봤어요. 피아노를 어떻게 그렇게 잘 치냐. 그리고 처음 보는 곡도 어떻게 그렇게 유창하게 잘 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결이 그거래요. 처음에 그 악보를 읽을 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천천히 치는 거. 그러니까 천천히 침으로써 이 손가락이 미스터치가 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정확하게 한음한음을. 그렇게 아주 천천히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 속도를 확 붙여보면은 아무리 속도가 빨라져도 미스터치 없이 아름답게 곡을 연주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피아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어떤 피아노 곡을 아름답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그 한음 한음이 가진 음가를 정확하게 다 소리를 내줘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어도 빠르게 후루룩 말했을 때 정확하고 아름답고 원어민 같은 그런 발음으로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알파벳 하나하나가 가진 음가들이 있어요. 그걸 정확히 발음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국인들이 어려워하는 발음들 이렇게 모음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영어 유튜버 분들이 이미 한국인들이 자주 틀리는 그런 영어 발음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를 한 게 R, L 이 발음이 있으면 아주 집요하게 연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러닝그라운드라는 분이 소개를 한 거예요. R 발음과 L 발음의 차이를 비교를 한 거죠. rate 이거랑 늦었다라는 뜻의 late 이런 거. 그리고 도착하다라는 뜻의 arrive 그리고 살아있다라는 뜻의 alive 고치다 라고 할 때 correct 그리고 수집하다 라고 할 때 collect 제가 듣기엔 너무나 다른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맞았어 라고 할 때 right 빛이란 단어 light right light 저는 너무나 선명하게 다르게 들리는데 설마 저는 사실 right light
전혀 다르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혹시 light, right 이게 전혀 다르게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발음에 관련된 다른 전문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서 좀 구분해서 듣고 따라하는 연습을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R과 L이 한 단어 안에 들어있어서 힘든 것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라고 할 때 really? really? 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어민의 소리와 제 목소리를 나란히 들을 수 있도록 항상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녹음한 걸 들으면서 가장 흡사하게 소리가 날 때까지 계속 녹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 틀린 발음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해가 되고요. 반드시 원어민의 발음과 내 발음을 비교하면서 좀 더 원어민에 가까운 그 아름다운 소리, 그 원어에 가깝게 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really 이런 것도 really 이러지 않고 real 실제라는 뜻이 real이잖아요. real 거기다 ly를 붙인 거니까 really 이렇게 연습을 했고요. 또 뭐 예를 들어 보라색 그러면은 purple 이것도 원어민 소리와 가장 흡사하게 될 때까지 연습을 했어요. purple 그리고 문제 problem 이것도 원어민의 소리를 계속 틀어놓고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람쥐 이런 것도 어려워하잖아요. squirrel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굉장히 오디오가 발달한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이 squirrel이란 단어가 저는 그렇게 재미있고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girl 이런 거 있잖아요. 소녀.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 발음을 이거 너무 이쁘다 이 소리가 그래서 막 했던 생각이 나요. squirrel, girl 이런 거. 그래서 많이 듣고 녹음해서 비교하면서 듣고 이 소리 원어민의 소리와 가까워지도록 계속 녹음해보고 이게 제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발음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 발음은 저희 애들이 저를 놀려서 인지하게 됐던 발음이에요. 요즘 넷플릭스 광고 중에 그런 거 있던데 If you hear something in the wood 숲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뭐 눈 뜨지 마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If you hear something in the wood 라고 할 때 숲속 W-O-O-D 이 발음이 그냥 우리가 그냥 긴장 풀고 대충 말을 하면 우드 이러잖아요. 우드. 그런데 원어민 소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어민 소리를 잘 듣고 그 소리와 가까워지도록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would 이것도 아니야. would 이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walk into the wood, run into the wood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좀 챌린징한 단어가 나오면 저는 약간 그 소리와 그러니까 원어민 소리와 흡사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집요하게 연습하는 편이에요. would you, wouldn't, 뭐 would 계속 연습해요. 흡사하게 될 때까지. 뭐 예를 들어 exactly 이런 것도 exactly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니까 그 원어민들은 exactly 이렇게 하거든요. 뭐 absolutely 이렇게 발음하는 미국인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발음하는 그 발음대로 absolute. 만약에 absolutely 이게 너무 어려우면 그 단어의 뿌리가 되는 absolute 이걸 연습하는 거죠. 수십 번. absolute. 그래서 이게 좀 자신 있다 그러면은 absolutely, definitely. 이것도 바로 하기 어려우면 그러니까 뿌리만 잘라서 외우는 거죠. define 원래 이거잖아요. 그런데 형용사로 definite 이걸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definitely.
영어는 발음도 중요하지만 인토네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단어를 처음 외울 때 발음뿐만 아니라 어디에 강세가 들어가 있는지 그걸 외우려면 입으로 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눈으로 외워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입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단어 벽돌을 단단히 쌓게 돼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큼은 진짜 원어민처럼 기가 막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문장도 차근차근 하다 보면 아무리 처음에는 단문을 원어민처럼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되고 나중엔 장문도 원어민처럼 빠른 속도로 읽게 돼요.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저는 굉장히 집요하고 천천히 발음과 강세, 입으로 연습했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녹음하면서 비교하면서 연습했다는 거, 그 녹음한 걸 또 쉐도잉 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